여러분, 혹시 미국의 유명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한국의 대중가요, 특히 나훈아의 음악에 매료되어 그의 음악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설마 클래식 음악과 나훈아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에릭 카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릴 적 교회 오르간의 소리에 매료되어 음악을 시작했고, 이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무대에서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지휘하며 제 꿈을 이뤘죠. 하지만 이런 저도 최근 들어 내면의 갈증을 느꼈습니다. 어째서인지 더 이상 흥미롭지가 않아 제 자신에게도 말하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음악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도전이 아닌 반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곡이 익숙했고 모든 연출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예술가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동료 음악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에릭, 너에게 딱 맞는 음악을 소개해 줄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중가요인데 정말 독특해. 그는 USB에 담긴 몇 곡의 음악 파일을 건네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나훈아라는 가수의 음악은 꼭 들어봐. 너라면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예술성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미심쩍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평생 사랑해온 제가 대중가요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예술적 갈증이라는 것은 이상한 힘이 있어서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길로 사람을 이끕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고 첫 번째 곡을 재생했습니다. 그 곡은 바로 테스 형이었습니다. 처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솔직히 저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훈아의 음성에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선 강렬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삶의 희로애락을 마치 직접 경험한 사람처럼 노래하는 그의 톤은 듣는 사람을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한 소절에서 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한 편의 서사시처럼 뚜렷한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 속에서는 인간의 고뇌,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동시에 느껴졌죠. 그것은 클래식 음악에서 제가 늘 추구해왔던 예술적 진실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곡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고장난 벽시계, 그리고 그가 불렀던 트로트의 고전들까지. 하지만 나훈아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전통적인 한국적 정서, 즉 그들만의 한과 정을 담아내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중가요 가수였지만 그의 음악은 저에게 클래식의 교향곡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언어로 바꿀 수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작업은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지도 몰라. 그는 제게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새로운 도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그가 표현하는 감정을 클래식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해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서양의 음악적 경계를 넘는 작품을 완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한국 음악 전문가에게 연락해 나훈아의 노래와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락과 리듬,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형태들을 알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나훈아의 음악에 녹아 있다는 사실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음악은 결국 어디에서든 같은 진실을 추구한다. 그 진실을 향한 새로운 길이 나훈아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에 깊이 매료된 저는 그 매력의 근원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히 듣고 감동받는 수준을 넘어 그의 음악이 왜 이토록 강렬한 감동을 주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직접 그 문화를 느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겠지.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저는 새로운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안내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한국어 음성이 저를 맞아주었고, 바깥 풍경은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고풍스러운 매력을 동시에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악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 심지어 식당에서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리듬을 가지고 있는 듯했죠. 특히 거리를 걷다 우연히 들은 한 거리 음악가의 연주는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기타로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단순한 곡인데도 묘하게 슬프고도 따뜻한 감정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동전을 던지고 그 연주를 끝까지 들었죠.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 곡이 가진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 다음 날 저는 한국 전통 음악 전문가와 만나 나훈아의 음악적 뿌리에 대해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닙니다. 그의 음악에는 한국인의 삶과 정서가 담겨 있어요. 전통 음악의 영향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죠. 특히 한과 정이라는 감정이 핵심입니다. 저는 한과 정이라는 개념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 감정은 주로 기쁨과 슬픔, 긴장과 해소 같은 대조적 요소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서는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은 억눌린 슬픔과 아픔이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의지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반면 정은 사람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죠. 이 두 감정이 나훈아의 음악에 함께 녹아들어 있어요. 전문가는 또한 한국 전통 악기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거문고, 가야금, 그리고 대금 같은 악기들은 나훈아 음악이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전통 음악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저는 나훈아의 곡들이 단순히 현대적 멜로디와 리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깊은 전통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 중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나훈아의 헌정 공연을 관람했던 날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을 후배 가수들이 재해석해 부르는 무대였는데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첫 곡, 무심세월의 도입부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관객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구나. 그것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그 자체를 담아내는 것이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마음속에 남은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의 노래를 어떻게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언어로 해석할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 전문가와 다시 대화를 나누며 그의 노래를 클래식으로 재해석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에릭, 한국 음악의 특징 중 하나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입니다. 특히 판소리는 단순히 음정과 박자가 아니라 감정을 극대화해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나훈아의 노래도 그런 요소가 강하죠. 이를 서양 악기로 해석할 때는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활용하면 비슷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조언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을 클래식 교향악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은 단순한 편곡이 아니라 두 문화가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대화하는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를 바탕으로 교향곡을 만든다면 테스형을 주제로 한 교향시를 작곡해 그의 서사를 오케스트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음악적 실험을 넘어 동서양 음악의 본질적 교감을 이루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강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본격적으로 나훈아의 음악을 교향악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그의 곡을 클래식 악보로 옮기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두 문화, 두 세계의 진정한 대화를 만드는 작업이었죠. 먼저 저는 나훈아의 대표곡 중 하나인 테스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인기 있는 트로트 곡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라는 가사는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과 고뇌를 담고 있었고 멜로디는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를 서양 교향악의 언어로 어떻게 풀어낼지 저는 끝없이 고민했습니다. 처음 악보 작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기존 클래식 작법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에는
서양 음악에서는 흔치 않은 한국적인 리듬과 음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전통 음악의 오묘한 오응 음계는 기존 서양 음악의 조성 체계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를 그대로 클래식으로 옮기기 위해 저는 한국 전통 악기의 소리를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같은 서양 악기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훈아의 목소리가 담아내는 깊은 감정을 첼로와 비올라의 저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곡의 도입부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플루트가 대금을 모방하도록 편곡했죠. 이를 통해 서양과 동양의 요소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적 언어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훈아 음악의 감성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해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서양의 교향악 편성이 가져다주는 웅장함은 있었지만 나훈아 음악의 진정한 매력인 인간적인 감정과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스튜디오에서 홀로 테스형 원곡을 다시 들었습니다. 원곡 속 나훈아의 목소리는 오케스트라가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 저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갔습니다. 그의 원곡을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결합해 하이브리드 형식의 음악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나훈아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그를 둘러싼 오케스트라가 마치 거대한 풍경처럼 그의 이야기를 둘러싸는 구성을 시도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마침내 뉴욕 필하모닉의 연습실로 옮겨졌습니다. 단원들은 처음에는 이 새로운 시도에 약간의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트로트를 교향악으로 연주한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첫 리허설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곧 바뀌었습니다. 나훈아의 목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와 어우러지는 순간 연습실 안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그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감정을 확장시키고 관악기들이 그의 철학적 질문에 답하는 듯한 대화가 펼쳐졌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한 단원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뉴욕 카네기홀에서 첫 공연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는 전통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함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는 나훈아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첫 소절, 테스형이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조화는 그야말로 전율적이었습니다. 특히 곡의 절정 부분에서는 바이올린과 첼로가 그의 슬픔과 고뇌를 따라가며 마치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한 감정을 끌어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홀 안은 폭발적인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객들도 미국의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예술의 새로운 형태였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 진정한 감정과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카네기홀에서 열린 첫 공연은 제 음악 경력의 정점이자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나훈아의 테스형을 중심으로 한 교향악 프로젝트는 단순히 관객들의 찬사를 받은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홀 밖으로 나오는 관객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한국 관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이 이렇게 웅장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네요.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한국 관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관객들도 서양 클래식 음악 팬들도 나훈아의 음악에 담긴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이 음악은 단순히 한국적이라기보다 보편적입니다. 나훈아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인간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음악적 시도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이해의 다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공연 이후 저는 새로운 영감을 얻어 나훈아의 음악을 더욱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형만으로도 엄청난 반응을 얻었지만 그의 다른 곡들에도 숨겨진 보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 고장난 벽시계, 무시로 같은 곡들은 각각 다른 정서를 담고 있었으며 이를 오케스트라의 언어로 풀어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느꼈습니다. 제작진과 저는 더 많은 공연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공연만이 아니라
각 공연이 열리는 도시에서 나훈아 음악의 정서와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를 직접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연은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런던 공연에서는 가야금과 거문고 같은 한국 전통 악기를 함께 활용해 서양 악기와 대화하는 형식을 시도했습니다. 공연의 한 부분에서 가야금 독주가 바이올린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소리는 너무나 새로운데 동시에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줘요. 한국적인데도 보편적입니다. 런던 공연의 성공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 교류를 넘어 전 세계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베를린 공연에서는 좀 더 철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관객들은 나훈아 음악의 가사 속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테스형의 세상이 왜 이래? 라는 가사는 삶과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독일 관객들에게 매우 친숙한 주제였습니다. 공연 후 열린 토론회에서 한 독일 관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훈아의 가사는 마치 니체나 하이데거의 철학적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이 이런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서울 공연은 또 다른 차원에서 특별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관객들 앞에서 진행하는 무대였습니다. 서울 공연에서는 특별히 나훈아의 원곡과 오케스트라 연주를 병렬적으로 배치해 그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날 공연은 한국의 음악적 유산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전 세계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음악적 성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훈아의 음악과 이를 클래식으로 재해석한 작업은 전 세계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이 제안되었고 이를 통해 그의 음악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철학을 간결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 클래식이건 트로트건 상관없어요. 그게 가능하면 좋은 음악입니다. 그의 이 말은 제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뿐 아니라 더 많은 한국 음악과 전통 가락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작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음악이 보여준 가능성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며 한국과 서양 두 세계의 음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휘봉을 잡을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훈아의 음악은 그 진리를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음악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남아있죠.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